2021년 공익단체 IT 인프라 지원 사업 설명회에 와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아름다운 재단과 함께 2021 공익단체 IT 인프라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IT 지원센터 시민기술팀의 이혜복 매니저입니다.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2021년 공익단체 IT 인프라 지원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첫 번째 지원 부문은 개별단체 지원 부문입니다. 개별단체 지원 부문은 좀 수도권 외 지역에 위치해 활동하는 상근자 15인 이하 비영리 민간단체인데요. 그 지원 대상을 보시면은 그 지원 예외 대상이 있는데요. 예외 대상은 우선 서울, 경기, 인천, 즉 수도권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인데 예를 들어서 저희는 지역에 그 수도권 외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서류상 주소지는 그 수도권에 있어요.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할까요?라는 문의가 종종 들어오는데요. 저희는 일단 그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증이나 고유번호증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 같은 서류상 주소지까지 수도권에 있으신 단체 같은 경우에는 지원 제외 대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위탁기관 및 시설을 저희가 지원 예외 대상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순수 시민사회단체만을 지원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마찬가지로 종교시설, 종교단체, 정당 및 정당 부설기관, 기업, 협동조합, 그리고 직능 구성원의 복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포함이 되는데요. 단 예외가 있다면 사회적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 해당이 되시기 때문에 이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쉽게도 2020년도에 저희 그 공익단체 IT 인프라 지원 사업을 통해 선정을 이미 받으신 단체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개별단체 지원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으시기 때문에요. 대신에 컨소시엄 지원 방식을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원 내용은 공익단체 디지털 전환을 지원한 내용입니다. 지난 그 2020 공익단체 IT 인프라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약 240만 원에서 270만 원 가량의 기기를 직접 구입을 해서 단체로 배송을 해드리는 방식으로 지원해드렸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아무래도 단체에서 조금 더 추가로 구입을 하시고 싶으실 때 그 자부담 같은 경우가 그 지원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이번엔 지원금을 직접 드리는 방식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30개 단체가 선정이 되어서 지원금을 지급을 해드리게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지원 품목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공익단체 활동의 온라인 기반 전환이라는 큰 목적에 필요한 디지털 기기, 특수기기,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 같은 것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예시의 항목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예를 들어 노후한 컴퓨터, 데스크톱, 노트북이라든지 아니면은 비대면 화상 활동을 위한 화상회의 도구, 그리고 최근에 영상 콘텐츠 제작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영상을 제작하는 도구, 카메라나 조명이나 뭐 마이크 등등이 포함이 되겠지요. 그 외에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서버, 나스, 네트워크 장비가 포함이 되고요. 그 외에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도 많이 수요가 있으신데 소프트웨어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약간 유의하셔야 될 사항이 있으시다면은 예를 들어 지원 품목이 굉장히 많으신데 지원금 이내에서 구비하기가 어려우신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서류 접수 후에 그러니까 서류 심사 후에 사전 컨설팅을 한 차례 거치게 되는데요. 사전 컨설팅을 통해서 신청하신 IT 인프라 항목이 좀 구체적으로 조정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영상 제작까지는 필요하지 않은데 좀 너무 높은 사양의 기기를 신청을 하셨다.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약간 사무용 정도의 적정 사양으로 조정이 되어가지고 조금 더 기기를 많이 구비하시는 식으로 하신다든지 아니면 그 반대의 경우로 영상 제작이 필요한데 너무 사양이 적은 기기를 신청을 하셨다. 그러면 조금 더 고사양을 추천을 해드린다든지 하는 식으로 신청 항목이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 확정된 IT 인프라는 이번에는 저희 운영기관이 아닌 선정된 단체에서 직접 구입을 하시고요. 그리고 단체를 선정할 때 저희가 지역 간 좀 균등한 배분을 위해서 예를 들어 특정 지역에 너무 많은 지원이 가지 않도록 가급적이면 균등한 배분을 위한 사항도 고려됨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과 지원 사후 컨설팅이 포함이 되는데요. 일단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같은 경우에는 선정단체를 대상으로 교육 수요 조사를 한 차례 실시합니다. 일정에 보시면 1월과 2월경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즈음이면 저희가 그 지원을 해드린 IT 기기, IT 인프라 지원금을 통해서 기기를 구입하시고 활용하시면서 궁금하신 점이 생기실 시기라고 생각을 해서 그 정도의 일정으로 잡았고요. 그래서 선정단체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실시하는데 수요 조사 결과뿐만 아니라 왜냐하면 저희가 전년도에도 한 차례 디지털 역량화 교육을 통해서 그 기초 교육을 수행한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동일한 내용의 교육 과정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IT 그 트렌드 예를 들어 최근에 뜨고 있는 메타버스라든지 아니면은 뭐좀그 비대면 환경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해서 교육 주제를 선정을 해서 총 비대면 온라인 교육을 9번 진행을 하고요. 마지막 한 해는 선정단체들 간의 그 사례를 나누고 그리고 현장에서 직접 대면을 하실 수 있도록 그 공유회를 1회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IT 인프라를 구비하신 뒤에 설치하시거나 아니면 설정을 하시거나 기초 활용을 하시는데 좀 어려움이 있으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4월부터 6월까지 지원 사후 컨설팅을 제공을 해드리기 때문이에요. 이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 저희가 지원 부문이 다른 만큼 선정 과정에도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선정 과정은 신청 접수가 10월 7일까지 마감이 되고요. 그리고 서류 심사가 그 10월 한 달 동안 진행이 된 다음에 10월 한 달 이후인 그 11월 1일 날에 서류 심사 결과가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서류 심사를 통해서 선정된 단체를 대상으로 사전 컨설팅을 제공을 하는데요. 사전 컨설팅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신청하신 품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정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요. 이 점에 있어서 서류 심사 그 서류 심사 이후에 사전 컨설팅에 있어서 조금 그 긴장하실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전 컨설팅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그 지원 받으실 IT 인프라 항목이 확정이 되고요. 그리고 최종 선정이 됩니다. 그 최종 선정일은 12월 1일이고 서류 심사 발표일은 11월 1일이라는 점, 각 월에 1일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사 기준은 이런 세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은 IT 인프라를 좀 지원해야 될 시급성, 좀 아무래도 좀 그 열악한 단체와 좀 아무래도 기기가 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있는 기기를 활용하실 수 있는 단체가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IT 인프라 기기를 좀 시급하게 지원해드릴 필요성을 저희가 조금 높게 볼 것이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디지털 기반 활동 전환 가능성입니다. 예를 들어 기기를 지원을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단체의 체계라든지 아니면은 좀뭐 네. 아무래도 좀 그 활동 계획이 좀 불분명하시다든지 하는 점에 따라서 그 디지털 기반 활동 전환의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 경우가 있을 텐데요. 아무래도 저희는 좀 실제로 이 기기를 가지고 디지털 전환을 실현할 수 있는 단체를 조금 더 선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중요하게 반영이 될 예정이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사업의 목적 적합성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래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점은 아무래도 그 활동 계획을 좀 더 상세하게 세우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지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은 아마 가장 궁금하실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 같은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신청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온라인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온라인에 파일 첨부가 가능한 링크이기 때문에 이 온라인 상에서 단체 등록 서류를 반드시 첨부해 주셔야 되고요. 이 점을 염두에 두시면서 한번 그 저희가 신청 서식을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링크를 클릭하시면은 저희 발표 자료에 있는 링크뿐만 아니라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는 혹은 아름다운 재단에서 제공해드리고 있는 공고문에 보시면은 온라인 신청 링크에 바로 접속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공고에 나와 있는 링크에 들어가 보시면은 이러한 그 형식의 온라인 신청서가 나오는데요. 아름다운 재단과 비영리 IT 지원센터가 함께 운영하는 신청 서식이라고 합니다. 이 신청 서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난해에는 구글 폼을 사용해서 받았는데요. 구글 폼 같은 경우에는 단점이
단점이 있었어요. 하나는 중간 저장이 안 된다는 점. 그래서 좀 긴 내용의 신청을 하시다가 중간에 그 저장을 하실 수가 없다는 불편한 점이 있으셨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파일 첨부를 하시려면 구글의 계정이 필요하시다는 점. 그래서 그 두 가지의 단점이 있었는데요. 그 점을 보완하고자 저희가 새로운 방식의 폼을 찾아보아가지고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점은 이 신청서에 제일 하단으로 내려볼게요. 하단에 보시면은 오른쪽에 세이브라는 버튼이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중간 저장 버튼이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작성하시다가 신청서가 너무 길다 혹은 이건 추가 자료를 찾아봐야 될 것 같다 혹은 계획을 수립할 때 조금 더 꼼꼼하게 수립하고 싶으시다 그러실 경우에는 중간 저장을 눌러 가시면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신청서 제출하기는 말 그대로 최종 제출이기 때문에 이거는 가장 마지막에 눌러주셔야 되고요. 중간 저장이 있다는 점 제일 그 축 염두에 두시고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2021 공익단체 IT 인프라 지원사 개별단체 지원 부문입니다. 우선 일반 현황이 있는데요. 신청 단체명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 신청 단체명은 공식 명칭 입력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비영리 IT 지원센터를 줄여가지고 비지센터라고도 하는데요. 이렇게 줄여서 입력하시기보다는 공식 명칭 입력해 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수월하게 확인할 수가 있고요. 법인 설립 등록번호가 있는데 법인이 아닐 경우에는 없음을 누르시면 됩니다. 지금 손 들어주신 분 있는데요. 손 들어주신 분은 채팅에 댓글 남겨주시면요. 그러면 채팅에 남겨주시면은 그러면 저희가 보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영리 단체로 공식 등록이 되어 있는지 아닌지 여부를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단체 유형 같은 경우에는 사단법인, 재단법인, 비영리 민간단체, 사회적 협동조합을 체크하실 수가 있게 되었고요. 사실 이 외의 단체는 저희 신청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정기부금단체 등록 여부는 이후에 저희가 테크수업이라는 플랫폼을 소개해 드릴 때 그때 아마 참고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저희 테크수업이라는 IT 소프트웨어를 지원해드리는 플랫폼이 있는데 소프트웨어 지원 플랫폼은 지정기부금단체가 지원 대상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등록 여부를 받고 있습니다. 그 외에 사업자 등록증 고유번호가 있고 대표자 생년월일이 있는데 대표자 생년월일은 저희 필수 항목이 아니고요. 이거는 미등록 단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등록이 되지 않은 단체의 경우에만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대표자 명과 대표자 양력, 임원 현황, 임원 명수, 가 있는데요. 일단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지원 대상이 개별단체 지원 대상이 15인 이하의 규모의 단체이기 때문에 단체 상근자 인원자 수를 넣게 되었는데요. 상근자 같은 경우에는 상근자와 반상근자를 따로 받다가 저희가 상근자를 한꺼번에 받게 된 이유가 아무래도 저희 15인 이하라는 기준을 좀 명확하게 보기 위해서이기도 하고요. 일단 비상근 같은 경우에는 실제 단체 출퇴근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무급으로 일하시거나 같은 공식으로 활동하시는 게 아닌 경우로 말씀하시면 될 것 같고 상근자 인원수는 반대의 경우 출퇴근을 하시고 급여를 받으시고 공식적으로 일하고 계신 분들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체 등록 회원수가 들어가고요. 단체 설립 연원일이 들어갑니다. 이 일반 현황 같은 경우에는 단체의 현황을 보는 것, 그러니까 단체의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지원을 해드렸을 때 지원을 구현할 수 있는지,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단체인지를 여부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좀 꼼꼼하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역과 주소, 그리고 단체 위치 지역이 들어갔는데요. 이 위치 지역 같은 경우에는 단체 소재지, 활동 지역을 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단체 대표 번호, 팩스 번호, 웹사이트 등 소통할 때 필요한 게 들어가고요. 담당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저희가 만약에 선정이 되었을 때 주로 소통하는 담당자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담당자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입력을 해주시고 예를 들어서 사무국에서 실제로 일하시는 상근자이면 좋고요. 임원이시면 임원분의 연락처를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대신에 저희하고 꾸준히 소통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담당을 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만약에 담당자가 중간에 저희가 지원받고 선정된 다음에 중간에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저희하고 담당자를 변경되었다고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단체 활동 지역, 단체 활동 목적, 핵심 역량, 그리고 재정 건전성, 예를 들어 안정적으로 단체가 운영되기 위해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를 받고 있습니다.
단체 대표 사업 같은 경우는 단체가 실제로 어떤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활동을 주 목적에 맞게 하고 계신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1번만 필수 항목으로 되었고요.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빈칸으로 두셔도 상관없습니다. 주요 외부 지원 현황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저희가 아름다운 재단 외에 그 다른 지원 기관이라든지 뭐 재단이라든지 기업이라든지 등의 지원을 받으셨을 경우에 기입을 하시는 경우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 외부 지원 현황이 없을 경우에는 그 제외를 하셔도 됩니다. 대신에 여기에 나와 있는 예시대로 구체적으로 기재를 해주시면 저희가 보고 참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가 단체 IT 인프라 현황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꼼꼼하게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체에 사용 중인 데스크탑 PC 수량 없을 경우에 0부터 기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 기입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여기는 참고로 숫자만 기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만약에 입력하실 때 오류가 나신다 그러면 숫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용 기간 입력해 주시고 그리고 문제점이 있을 경우 문제점 기입해 주시고요. 노트북 같은 경우에 또 데스크탑과 동일하게 숫자만 기입이 가능한데 여기도 0부터 기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숫자 반드시 기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PC, 노트북 외에 뭐 카메라든지 예를 들어 뭐 웹캠이라든지 등등 그 기타 기기들을 기입을 해주시고요. 만약에 없으실 경우에는 없다고 기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 지원 항목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도 어떤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계신지 현황 넣어주시면 굉장히 감사하겠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저희가 지원을 해드렸을 때 실제로 그 디지털 전환을 구현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단체 내 IT 인프라 관리 담당자 유무를 좀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있으시거나 없으시거나 혹은 뭐 여러 가지 실무 중에 한 실무로 억지로 운영을 하고 계시거나 이 부분을 꼭 반드시 그 기입을 해주셔야 되시고요. 만약에 없을 경우에 배치 계획이라든지 혹은 뭐 실무자가 수행을 할 수는 없더라도 외부로부터 꾸준히 회원이라든지 대표자라든지 지원을 해주실 수 있다면은 그분의 그 전문가 그 지원이 가능한지 유무를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희망 지원 품목은 PC와 노트북 중에서 기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희망 지원 품목 소프트웨어 중에서 기재가 가능하시고 기타 IT 기기 기재가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황과 그리고 앞으로의 그 필요하신 계획을 상세히 적어주시면 되시는데요. 세 번째 항목은 단체 IT 인프라 현황인데 여기에서 그 실제로 어떤 그 문제를 겪고 있으신지 그리고 어떤 방식의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그러니까 즉 심사 기준에 부합이 되는 항목이기 때문에요. 이 부분을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은 관련해서 코로나19 때문에 어떤 문제를 겪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적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예를 들어 지원을 받으셨을 때 뭐 단체에서 뭐 그 디지털 전환을 실제로 구현하실 때 사용하시겠다라는 그 계획을 구체적으로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논의 그리고 고민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 아이고 여기 오타가 났네요. 이해관계자를 선택을 해달라고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 단체에서 활동가 혼자만이 고민을 하고 혼자만이 수행을 할 때에는 실제로 디지털 전환이 일어나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함께 고민을 하고 그리고 함께 구현을 해 나갈 수 있는지 그 구조를 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 구조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잠깐 채팅 볼게요. 네, 채팅을 통해서 답변이 되었군요. 예, 채팅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그 디지털 기기뿐만 아니라 저희가 교육과 컨설팅까지 지원을 해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단체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역량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예를 들어서 영상 편집 기능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기능에 대한 교육을 받고 싶으시다라고 의향을 적으시거나 아니면은 그 여기 예시에 나와 있는 대로 클라우드 기반의 업무 도구를 활용하고 싶다. 뭐 구글 워크스페이스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365 같은 그런 소프트웨어를 도입을 하고 싶다라는 식의 그 의향을 밝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단체 등록서를 제출인데 여기는 파일 그 업로드가 가능하기 때문에 파일을 첨부해서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에 보시면은 고유번호증, 사업자 등록증, 비영리 민간업체 등록증 등 중 일부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세 가지를 모두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중에서 택 1 하나만 제출해 주시면 된다는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신청 경로 어떤 식으로 알게 되셨는지 경로를 묻고 있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차기 사업을 기획하고 운영할 때 참고하기 위해서 받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마지막으로 일단 저희에게 신청을 해주실 때 소중한 정보를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 정보의 수집과 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체크를 하시면은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되시고, 만약에 필요하시다 싶으시면 중간 저장을 하시면 되시고요. 중간 저장을 하시거나 아니면 신청서를 제출하셨을 경우에 아마 저희가 기재해 주신 이메일을 통해서 알림이 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이메일을 통해서 한번 그 신청서 내용을 회람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